그럴 때가 있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아파트에서 혜준과 지수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부로 보였어요. 혜준은 젊은 마케팅 이사로 매일 출근길에 지수가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나가곤 했어요. 그 도시락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신선한 유기농 채소, 균형 잡힌 영양소, 심지어는 트렌디한 퀴노아나 아보카도 토스트 같은 메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료들은 혜준의 도시락을 볼 때마다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와, 지수씨 정말 대단해. 매일 이렇게 정성 들여서? 우리 와이프는 커피 한 잔도 안 챙겨주는데. 혜준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지수가 건강을 많이 신경 써줘서 그래요. 나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트렌드까지 공부한다니까. 지수는 정말로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신선한 재료를 꺼내는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오늘은 치킨 브레스트에 브로콜리 스무디 추가로 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재료를 썰고 조리하고 예쁘게 플레이팅했어요. 그 후에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필터를 살짝 걸어 더 맛있어 보이게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해시태그는 완벽한 아내, 건강한 식단, 남편 사랑. 팔로워들의 댓글은 늘 긍정적이었어요. 언니,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이런 아내가 되고 싶어요. 지수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볍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곤함이 숨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어요. 혜준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런데 지수의 일상에는 숨겨진 부분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혜준이 출근한 후 지수는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요가 치료 클래스 가봐야 해. 혜준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가곤 했어요. 혜준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지수가 건강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다니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그는 지수의 헌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근길에 도시락을 들며 뿌듯해했어요. 지수는 집을 나서며 가방을 챙겼어요. 요가 매트는 없었지만 화장품과 옷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헬스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개인 트레이너로 근육질 몸매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지수씨, 오늘도 왔네요. 준비됐어요? 민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좀 더 강도 높게 해요. 하지만 그들의 세션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헬스장 구석에서 시작되는 대화, 가벼운 터치,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지수는 그 시간을 즐겼어요. 혜준과의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유와 흥분을 느꼈어요. 민호와의 만남은 점점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요가나 피트니스 수업처럼 시작됐어요. 지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민호가 그녀의 트레이너가 됐고 수업 중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지수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바쁘시겠네요.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네, 혜준 오빠가 워낙 바빠서. 나도 나름대로 노력 중이에요. 그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수업 후 커피숍에서 이어지곤 했어요. 민호의 손이 지수의 팔을 스치고 눈빛이 마주치고 지수는 그 순간의 설렘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그냥 친구 같은 거지. 스스로를 속이며 다음 만남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지수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혜준의 도시락을 챙기고 출근 보낸 후 민호를 만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혜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수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요즘 지수가 더 예뻐진 것 같아. 요가 덕분인가? 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까요? 오빠가 그렇게 봐주니 기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민호와의 만남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헬스장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지수는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혜준이 갑자기 볼까봐. 그러던 어느 날 혜준의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중요한 미팅이 취소됐고 출장도 연기됐어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볼까. 혜준은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부엌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미 출근할 때 챙겨간 도시락과 똑같은 메뉴가 보였어요. 신선한 샐러드, 구운 생선, 그리고 작은 디저트까지. 하지만 그 도시락은 식탁에 놓여있지 않았어요. 문 근처 신발장 옆에 살짝 숨겨진 듯한 위치에 있었어요. 혜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는 도시락을 들어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지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혜주는 도시락을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이거 뭐야? 나 이미 하나 챙겨갔는데. 지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친구가 부탁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갑자기 연락 와서. 하지만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시선이 불안정했어요. 혜주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친구? 어떤 친구? 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수는 재빨리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가 클래스 친구요. 건강식 부탁했어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어요. 그날 저녁 둘은 평소처럼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어요. 혜주는 지수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어요.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심해야 해. 더 이상 실수하지 말자. 하지만 이미 균열이 시작됐어요. 그 사건 후 혜주는 지수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도시락을 챙기며 물었어요. 오늘 요가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야 해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혜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는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지수가 요가에 빠졌어. 매일 가네.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네. 그런데 요가 치료 클래스? 그게 뭐야? 혜주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날 민호를 만나며 불안해했어요. 오빠가 의심하는 것 같아.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그냥 우연이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더 조심해야 해. 그들의 만남은 여전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혜주는 그날 이후로 지수의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전에 가방을 슬쩍 봤어요. 요가 매트가 없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어요. 지수가 집을 나서는 걸 봤어요.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혜주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헬스장 앞에서 지수가 민호와 만나는 걸 봤어요. 둘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혜준이 들어오자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오늘 일찍 왔네? 혜준은 대답 대신 물었어요. 요가 어땠어? 지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았어. 피로가 풀려. 하지만 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지켜봐야 해. 그날 밤 둘은 침대에 누웠어요. 지수는 혜준의 등을 안았지만 혜준은 몸을 돌려 피했어요. 공기가 차가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혜준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그는 지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지수는 민호와의 메시지를 지우며 조심했어요. 오늘 밤에 만나자. 민호의 메시지가 왔어요. 지수는 안 돼, 위험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헬스장으로 갔어요. 민호와의 키스, 그 열기가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끝나지 않게 해. 혜주는 그날 회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오늘 저녁 뭐 해? 지수는 대답했어요. 집에 있을게. 왜? 혜주는 그냥 감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어요. 마침내 혜주는 증거를 찾았어요. 지수의 가방에서 민호의 명함이 나왔어요. 민호 트레이너. 혜주는 그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헬스장 프로필이 나왔어요. 그는 지수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지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요가 선생님. 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요가? 트레이너잖아.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믿어줘. 그냥 운동이야. 하지만 혜준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부부의 관계에 진짜 균열이 생겼어요. 지수는 민호와의 만남을 줄이려 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준의 눈빛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그날 이후로 혜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 이미지를 유지했어요. 동료들이 도시락 이야기를 꺼내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수가 요즘 더 신경 써주네. 건강식으로 꽉 채워져서 든든해.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수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지수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지수는 그 시선을 느끼고 불안해했어요. 오빠, 왜 그래? 피곤해. 그녀가 물었어요. 혜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일이 많아서.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낮에는 마케팅 이사로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팀원들을 지휘했어요. 이 캠페인 더 세련되게 가자. 타깃 오디언스 분석 다시 해.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 지수는 잘 지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준아, 지수가 착해서 다행이야. 너처럼 바쁜 애한테 도시락까지 챙겨주고. 혜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착하다고? 과연 그럴까? 집에서 혜준은 지수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에 메모를 했어요. 아침 7시 출근 후 지수 8시 집 나감. 요가 클래스라고 함. 그는 지수의 쇼핑 목록을 유심히 봤어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에는 고급 재료들이 적혀 있었어요. 캐비아, 트러플 오일, 와규 스테이크 같은 것들. 혜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다 뭐야?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런 건 안 먹잖아.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수는 저녁에 돌아와서 설명했어요. 오빠, 건강에 좋대. 영양 균형 맞추려고 사봤어. 하지만 혜주는 믿지 않았어요. 그의 다이어트는 엄격했어요. 저칼로리, 저지방 중심이었어요. 이런 고급 재료는 그의 식단에 맞지 않았어요. 그는 지수가 장을 본 영수증을 몰래 확인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상점에서 비싼 재료를 샀어요.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웃기지 마. 혜준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어요. 그는 지수와의 대화를 최소화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말없이 먹었어요. 지수는 그 변화를 느꼈어요. 오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준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 피곤해서. 지수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치웠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어느 날 저녁 혜준은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도시락 안 챙겨도 돼. 아침에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오빠. 조심히 다녀와. 혜준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차를 타고 집 근처에 주차했어요. 창문을 통해 지수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지수가 집을 나서는 걸 봤어요. 그녀는 큰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혜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지수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곳, 조명이 희미한 헬스장. 혜주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지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 옆에 민호 피트니스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여기였어? 요가 클래스라고?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지수가 웃으며 나왔어요. 그녀의 뺨이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혜준이 들어오자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피곤하지? 밥 먹자. 혜준은 대답 대신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집 청소하고 쇼핑 좀.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혜준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집안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지수가 잠든 틈을 타서요. 플라스틱 봉투를 열어보니 빈병과 포장지가 나왔어요. 프로틴 파우더, 해산물 베이스. 혜준은 라벨을 읽었어요. 새우하게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 그는 알레르기가 심했어요. 그걸 먹으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나 절대 못 먹는데. 그는 손에 쥔병을 내려다봤어요. 지수가 이걸 사서 누구에게 줬을까? 민호? 그 근육질 트레이너? 혜준의 상상이 이어졌어요. 지수가 민호를 위해 특별한 식단을 준비하는 모습.
민호 씨, 이거 먹으면 근육이 더 좋아질 거예요. 지수가 웃으며 말하는 장면. 혜주는 이를 갈았어요. 그는 병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고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요. 아침에 지수가 깨기 전에 그는 노트에 적었어요. 해산물 프로틴 발견. 지수, 민호에게 주는 듯. 지수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은 치킨 샐러드야. 건강하게 먹어. 혜주는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요즘 재료가 좀 과한 것 같아.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 건강이 제일이잖아. 하지만 혜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말에 3일 출장 가야 해. 부산 쪽으로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시락 챙겨줄까? 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호텔에서 먹을게. 하지만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집 근처 호텔의 방을 잡았어요. 작은 방, 창문이 집 쪽으로 보이는 곳. 그는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집 현관과 부엌에 몰래. 전문 업체에 맡겼어요. 이게 필요해. 보안 때문에 업체 직원에게 말했어요. 첫째 날, 혜주는 호텔에서 모니터를 봤어요. 지수가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녀는 쇼핑을 나갔어요. 고급 와인 가게로. 레드 와인 한 병, 치즈 플레이트, 초콜릿. 혜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뭐야? 나 술 못 마시는데.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지수가 집으로 돌아와 포장을 풀었어요. 예쁜 접시에 담고 보온 가방에 넣었어요.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지수는 해산물 요리를 만들었어요. 새우 그릴과 랍스터 샐러드. 냄새가 화면 너머로 느껴질 것 같았어요. 혜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민호를 위한 거지. 확실해. 셋째 날 밤, 혜주는 집에 돌아온 척했어요. 출장 끝났어. 피곤해서 바로 잘게.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수는 알았어. 푹 쉬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혜주는 호텔에 그대로 있었어요. 카메라로 지수를 지켜봤어요. 지수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섹시한 드레스, 화장도 짙게. 그녀는 보온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혜주는 재빨리 따라갔어요. 택시를 타고 골목길 헬스장으로. 지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지수야, 왔어? 기다렸어.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는 가방을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 메뉴야. 와인도 가져왔어. 둘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혜주는 밖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웃음소리, 포옹하는 모습. 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는 벽에 기대 앉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카메라 녹화를 확인했어요. 지수가 새벽에 돌아오는 장면. 머리를 풀고 미소를 지으며. 혜주는 그 영상을 저장했어요. 이제 끝이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혜준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지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수는 불안해했어요. 오빠, 출장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혜주는 대답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피곤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싹 텄어요. 그는 민호의 헬스장을 검색했어요. 리뷰를 봤어요. 좋은 트레이너,
친절해요. 해주는 이를 갈았어요. 지수는 민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민호의 메시지. 지수는 오빠가 의심해. 조심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해주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영상, 영수증. 그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혼 상담 부탁해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도시락을 챙겼어요. 오빠, 오늘도 힘내. 해주는 받아들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네가 힘들 차례야. 해주는 주말에 지수를 안치고 이야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지수의 핸드폰을 몰래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대신 헬스장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지수가 민호와 나오는 걸 봤어요. 손을 잡고 키스하는 모습. 해주는 사진을 찍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는 혼자 울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어요. 오빠, 저녁 뭐 먹을까? 해주는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그날 밤 둘은 각자 방에서 잤어요. 지수는 불안한 꿈을 꾸었어요. 해준이 떠나는 꿈. 그녀는 새벽에 깨어나 해준의 방을 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해준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끝나. 기다려. 시간이 흘러 해준의 계획이 완성됐어요. 그는 출근길에 도시락을 버렸어요. 회사 쓰레기통에. 동료가 물었어요. 해준 씨, 도시락 왜 버려? 지수 씨 정성인데. 해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입맛이 없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정성이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지수는 집에서 민호를 생각했어요. 오늘 밤에 만나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호가 좋아, 기다릴게 라고 답했어요. 해주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왔어요. 지수가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어디가? 물었어요. 지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러. 늦을 수 있어.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지수가 나간 후 그는 다시 뒤를 밟았어요. 헬스장으로.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호와 지수가 포옹하는 장면. 해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해준은 지수를 노려봤어요. 내 남편이야. 이제 끝났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해준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가슴이 텅 비었어요. 하지만 그건 꿈이었어요. 해준은 아직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는 호텔에서 그 장면을 상상하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실제로 그는 카메라를 통해 더 많은 장면을 녹화했어요. 지수가 민호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도 있었어요. 출장 중이라고 생각한 지수가 해주는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제 충분해. 그는 변호사와 만났어요. 증거 다 있어. 이혼 소송 준비해. 변호사가 물었어요. 확실해? 재산 분할은? 해주는 대답했어요. 상관없어. 그냥 끝내고 싶어. 지수는 집에서 불안해했어요. 해준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됐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이상해. 알아챈 것 같아. 민호가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있어.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해주는 집으로 돌아와
지수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뭐? 해주는 증거를 꺼냈어요. 사진, 영상.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해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네가 한 짓이잖아. 이제 끝이야. 지수는 울며 무릎 꿇었어요. 미안해, 오빠. 실수였어. 하지만 해주는 돌아섰어요. 실수? 몇 달째 실수라고? 그날 부부의 삶이 산산조각 났어요. 해주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어요. 개인 사정으로 상사에게 말했어요. 그는 집을 나와 호텔로 갔어요. 지수는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가 알아. 어떻게 해? 민호가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피하자. 지수는 절망했어요.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졌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해주는 변호사와 서류를 준비했어요. 위자료 청구할게. 그는 결심했어요. 지수는 친구에게 털어놨어요. 나 잘못했어. 해준 오빠한테 미안해. 친구가 위로했어요. 생각해봐. 왜 그랬어?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외로웠어. 해준 오빠가 항상 바빠서. 하지만 후회는 늦었어요. 해주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이제 자유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 상처가 남았어요. 민호는 헬스장을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지수는 혼자 집에 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그날 밤 이후로 해준의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수가 울면서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해준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미안해, 오빠. 정말 실수였어. 민호 씨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해주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 매일 도시락 챙겨주고 헬스장에서 키스하는 게 실수라고?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차갑게 말할 뿐이었어요.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해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자. 내일 변호사 만나. 지수는 그의 등을 보며 소리쳤어요. 오빠, 제발. 들어줘.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말을 삼켰어요. 해주는 차를 타고 밤거리를 달렸어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수의 미소, 민호와의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에야 눈을 붙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부탁해. 그리고 그 남자도 고소할게.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거는? 해주는 USB를 내밀었어요. 모두 여기 있어. 지수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가 알아. 모든 게 끝났어. 민호의 답이 왔어요. 진정해. 내가 도와줄게.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도와? 네가 왜?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헬스장으로 갔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지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해준 오빠가 증거를 다 모았어. 사진, 영상. 우리 끝나. 민호가 그녀를 안았어요. 걱정 마. 그냥 부정할 수 있어. 지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니, 너무 늦었어. 오빠가 변호사 만난대.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줬어요.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 네가 가져온 그 와인 남았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보온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어요. 랍스터 샐러드와 치즈 플레이트. 민호가 포크를 들며 말했어요. 이게 내 솜씨지? 항상 맛있어. 지수는 약하게 웃었어요. 오빠를 위해 만든 거니까. 그들은 먹기 시작했어요.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랐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수의 손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 민호가 대답했어요. 일단 기다려봐. 혜준 씨가 정말 소송 걸면 그때 생각해. 혜준은 변호사와 상담을 끝내고 집 근처로 왔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에 앉아 지수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지수가 헬스장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헬스장 문 앞에 섰어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먹고 마시는 모습. 혜준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게 내 도시락 재료잖아.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세게 당겼어요. 문이 열리며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새끼야. 혜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나가. 그는 혜준을 밀치려 했어요. 지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안 돼. 테이블 위에 랍스터와 와인이 흩어졌어요. 혜준은 민호의 옷깃을 잡았어요. 이게 네가 먹는 음식이야? 지수가 매일 챙겨주는 거? 민호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지수 씨가 건강식 부탁해서. 혜준은 웃었어요. 도와? 알레르기 있는 재료로? 새끼, 거짓말 치지 마. 지수는 테이블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제발 들어. 민호 씨는. 하지만 혜준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어요.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민호야, 너 사랑한다고 했잖아. 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하자고 약속했어.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지수야, 그건. 혜준은 민호를 밀치고 지수를 봤어요. 결혼? 이게 내 진심이야. 지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나 혼란스러웠어. 혜준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이제 끝이야. 둘 다. 그는 밖으로 나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골목길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차에 타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바로 소송 준비해. 그 새끼도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혼하고 민호 그놈 불륜으로 고소할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해. 통신 기록도 조사할까? 해주는 동의했어요. 그래, 다 파헤쳐. 집에 돌아온 지수는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가 왔었어. 이제 어떻게 해? 민호의 답이 늦게 왔어요. 피하자. 연락하지 마. 지수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다음 날 혜준이 집에 들어왔어요. 짐 챙겨. 나갈게. 지수가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들어줘. 민호 씨는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때 돈 빌려줬어. 이건 그냥 갚는 거였어. 무인도 같은 갚음이야. 혜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무인도? 불륜을 그렇게 포장해. 웃기지 마. 지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이야.
대학 때 빚 갚아줬어. 그래서 도시락 챙겨준 거야. 믿어줘. 하지만 혜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증거 다 있어. 변호사한테 맡겼어. 그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지수는 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오빠, 제발. 하지만 혜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호텔로 돌아가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통신기록 분석 끝났어. 이상한 번호 하나 나왔어.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준은 물었어요. 뭐야? 태용이라는 사람. 주말 저녁에 자주 통화해. 지수 씨가 요리 수업 간다고 할 때 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용? 그 이벤트 기획자? 그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마케팅 이벤트에서 지수가 도왔던 적이 있었어요. 태용은 유명한 이벤트 오거나이저로 고급 파티를 주최했어요. 혜준은 노트북을 열고 태용의 프로필을 검색했어요. 잘생긴 얼굴, 화려한 인스타그램. 이 새끼가,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더 파헤쳐. 그 번호 추적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태용과 지수의 메시지, 통화 기록. 주말 저녁마다 만남. 지수가 요리 수업이라고 말한 시간대. 혜주는 그 내용을 읽었어요. 오늘 메뉴 뭐 할까? 프렌치 코스 어때? 태용의 메시지. 지수의 답, 좋아. 내 이미지에 맞게 고급스럽게. 혜준의 손이 떨렸어요. 요리 수업? 이게 수업이야? 그는 지수가 태용을 위해 복잡한 요리를 준비한 걸 깨달았어요. 푸아그라, 에스카르고 같은 고급 메뉴. 태용은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어요. 파티에서 완벽한 호스트로 보이기 위해. 지수는 그걸 도왔어요.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풀코스 디너. 혜주는 호텔 벽을 치며 소리쳤어요. 2명? 민호 말고 또?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는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태용이 누구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그건. 혜준이 끊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소송에 추가할게.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준비했어요. 불륜 2건. 민호와 태용. 위자료 청구액 높일 수 있어.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해. 지수는 집에서 혼자 앉아 태용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준 오빠가 알아. 태용 씨도 조심해. 태용의 답이 왔어요. 걱정 마. 우리 관계는 비즈니스야. 지수는 웃었어요. 비즈니스? 네가 키스할 때 그랬어? 태용은 답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절망했어요. 민호는 사라지고 태용은 피했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됐지? 혜주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봤어요. 태용과의 만남 장소, 고급 레스토랑. 지수가 요리한 음식을 가져간 기록. 완벽한 이미지? 내 인생을 망치면서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 통지서가 지수에게 날아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고 읽었어요. 불륜 소송. 민호와 태용.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태용까지?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혜주는 호텔에서 새 삶을 계획했어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지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배신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소송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혜주는 증인으로 동료들을 불렀어요. 지수가 도시락 챙겨준다고 자랑했어. 그런데 그게 동료가 증언했어요. 지수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민호는 과거 도움, 태용은 요리 컨설팅, 그녀의 변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법정에서 해주는 지수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빨개졌어요. 왜 그랬어? 혜준이 물었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불륜 증거 확인. 혜준의 승소가 가까워졌어요. 지수는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 민호는 헬스장을 팔고 떠났어요. 태용은 이벤트 업계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불륜 스캔들. 혜준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빈 방에서 도시락을 봤어요. 이제 필요 없어. 그는 버렸어요.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여전했어요. 지수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후회가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해주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새 출발이야. 동료가 축하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배신의 그림자가 길었어요. 해주는 주말에 태용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쳤어요. 태용이 커피를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해주는 다가갔어요. 너지? 태용이 멈췄어요. 누구세요? 해주는 웃었어요. 지수 남편. 네가 먹은 요리 내 거였어. 태용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지수 씨가 도와준. 해준이 끊었어요. 오해. 법정에서 봐. 그는 돌아섰어요. 태용은 핸드폰을 들었지만 지수 번호를 지웠어요. 지수는 소송 서류를 보며 한숨 쉬었어요. 민호, 태용. 왜 나만? 그녀는 요리책을 던졌어요. 더 이상 요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주는 변호사와 만났어요. 태용도 고소 추가해. 변호사가 물었어요. 확실해. 해주는 대답했어요. 그래, 다 끝내야 해. 소송이 길어졌어요. 지수는 증언대에 섰어요. 민호는 돈 갚기. 태용은 요리 연습. 판사가 물었어요. 증거는?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해준의 증거가 쏟아졌어요. 메시지, 사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지수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해준은 그 모습을 봤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한 짓이야. 마침내 판결이 났어요. 이혼 성립, 위자료 지급. 민호와 태용에 대한 손해배상. 해주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끝났어. 지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하지만 해주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새 직장으로 갔어요. 마케팅 디렉터. 동료들이 환영했어요. 축하해. 해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시간은 흘렀어요. 지수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어요. 요리 블로그를 그만뒀어요. 민호는 다른 헬스장에서 일했어요. 태용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해주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나만의 삶이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판결이 난 후 해주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텅 비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민호와 태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확정됐어. 지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물었어요. 해주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 그냥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싶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해주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사진, 메시지, 영상. 모든 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 섰어요.
지수가 매일 서 있던 그곳.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신선한 채소. 신선한 지수의 스타일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네가 한 짓이지. 혼자 중얼거리며 칼을 쥐었어요. 첫 번째 도시락은 민호를 위해 해산물 프로틴을 듬뿍 넣고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섞었어요. 하지만 먹을 수는 있게. 두 번째는 태영을 위해 고급 와인 소스의 프렌치 스타일 메뉴. 하지만 맛은 쓴맛이 강하게. 혜준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도시락을 포장하고 뚜껑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 위에 단소를 복사한 서류를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쪽지를 썼어요. 이게 네가 즐긴 마지막 식사야. 평생 저주받아라. 그의 글씨가 차갑게 새겨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혜주는 택배 회사에 갔어요. 이 두 개 각각 이 주소로 보내줘. 직원이 물었어요. 특별 배송인가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빨리 가야 해. 민호의 헬스장과 태용의 사무실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기다렸어요. 상상했어요. 민호가 도시락을 열고 먹는 모습. 태용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장면. 민호는 헬스장에서 도시락을 받았어요. 누구 거지? 그는 포장을 뜯었어요. 익숙한 스타일. 지수의 솜씨 같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들었어요. 첫 입을 베물자 맛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자 손이 멈췄어요. 불륜소송. 손해배상? 그의 눈이 커졌어요. 쪽지를 읽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가. 민호는 도시락을 던졌어요. 재료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태영에게 전화했어요. 야, 혜준 그놈이 도시락 보냈어. 소송 서류랑 같이. 태영도 그때쯤 도시락을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포장을 뜯었어요. 선물인가? 직원이 물었지만 그는 혼자 열어봤어요. 메뉴가 화려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자 숨이 멎었어요. 이게 왜? 쪽지를 읽고 주먹을 쥐었어요. 저주받아? 웃기지 마. 태용은 민호의 전화를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 어떻게 해? 민호가 소리쳤어요. 반격해야지. 그 결혼 쇼윈도우였잖아. 지수가 말했어. 오래전부터 깨졌다고. 태용은 동의했어요. 그래, 변호사 만나서 그쪽으로 가자. 그들은 모여 계획을 세웠어요. 혜준이 이미 지수랑 끝났다고 해. 우리 탓다냐. 민호가 말했어요.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언 준비해. 혜준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했어요. 변호사가 연락 왔어요. 민호와 태용 쪽에서 반소 제기했어. 결혼이 쇼윈도우였다고 주장해. 혜준은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집 서랍을 열었어요. 지수가 보낸 사랑 메시지, 생일 카드, 함께 찍은 비디오. 최근 것들. 사랑해, 오빠. 영원히 함께. 지수의 목소리가 비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혜주는 그걸 복사해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이걸로 반박해. 법정에서 혜준의 증거가 제시됐어요. 이 메시지 한 달 전 거예요. 지수가 보낸 거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호 쪽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혜준이 증언대에 섰어요. 쇼윈도우. 이 카드 봐.
우리 결혼 기념일 축하해. 지수가 쓴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용은 자리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주장 불인정. 원고 승. 민호와 태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혜주는 법정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 놈들 끝이야. 하지만 혜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민호의 헬스장 계획을 알았어요. 고급 체인점 오픈 준비 중. 태용의 이벤트 업계 위치도. 혜준은 서류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 사진, 메시지. 민호 씨, 사랑해, 지수의 목소리. 그는 피트니스 협회에 서류를 보냈어요. 트레이너로서 도덕 위반. 클라이언트 배우자 유혹, 보건 당국에도. 심리적 피해 유발. 자격 정지 요청. 태용에게는 이벤트 협회로. 업계 윤리 위반. 불륜으로 인한 명예훼손. 해주는 편지를 쓰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내 놈들 자랑하는 명예야. 민호는 협회에서 통지를 받았어요. 조사 들어갑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해준 그 새끼. 그는 투자자들에게 전화했어요. 문제 생겼어. 지연될 수 있어. 하지만 소문이 퍼졌어요. 헬스장 회원들이 물었어요. 민호 씨, 불륜 소문 진짜예요? 민호는 부정했어요. 거짓말이야. 하지만 회원이 줄었어요. 태용도 마찬가지. 이벤트 클라이언트가 취소했어요. 이미지 문제로. 태용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게 왜 나한테? 해주는 지수에 대해서는 다르게 했어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지수한테 돈 청구 안 할게. 그냥 평생 따라다닐 낙인을 주고 싶어.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주는 증거를 모았어요. 민호와 태용과의 모든 기록. 두 관계가 동시에 진행된 증거. 그는 등기 우편으로 보낼 봉투를 준비했어요. 지수의 부모님 주소, 언니 집, 절친들. 설명은 없어. 그냥 사실만. 그는 봉투를 봉하고 우체국에 갔어요. 이거 등기 부탁해. 직원이 물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 지수의 부모님은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보고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떨었어요. 지수야. 이게 뭐야? 아버지가 서류를 읽었어요. 두 명? 동시에 그들은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집으로 와. 당장 지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설명할 게 많아. 지수는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 민호? 태용? 지수가 당황했어요. 그게 오빠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네가 한 짓이잖아. 우리 집안 망신. 지수는 무릎 꿇었어요.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섰어요. 나가. 더 이상 우리 딸 아냐. 지수는 울며 나왔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지수야, 이게 진짜야? 메시지가 왔어요. 지수는 답하지 못했어요.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날 버렸어. 거울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와 태용의 반격은 실패로 끝났어요. 해준의 증거가 너무 강력했어요. 민호는 헬스장 문을 닫았어요. 사업 포기할게. 투자자에게 말했어요. 태용은 업계에서 추방당할 뻔했어요. 협회에서 제명. 그는 변호사에게 애원했어요. 구해줘.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단서를 보냈어요. 이혼 동의에 서명했어. 해주는 서류를 받았어요. 지수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명하고 돌려보냈어요. 이혼이 확정됐어요. 해주는 빈집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의 물건이 치워진 방. 그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이게 승리인가? 가슴이 아팠어요. 회사로 돌아갔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혜준 씨, 괜찮아?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할게.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사랑해.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헌신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오네. 해주는 책상을 정리했어요. 지수의 사진을 버렸어요. 이제 끝이야. 하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지수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새삼 살아야 해. 하지만 낙인이 따라다녔어요. 부모님의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메시지도.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주문하세요. 손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공허했어요. 해주는 주말에 산책했어요. 서울 거리를 걷다 지수를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혼자서도 괜찮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 빈자리가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해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어요. 마케팅 캠페인.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추진해. 하지만 퇴근 후 집에 오면 고요함이 그를 맞았어요. 그는 부엌에 서서 커피를 타먹었어요. 도시락을 볼 때마다 지수가 떠올랐어요. 이제 안 챙겨도 돼. 그는 웃었어요. 민호는 다른 직업을 찾았어요. 트레이너 그만두고 사무직 할게. 친구에게 말했어요. 태용은 작은 이벤트만 맡았어요. 큰 건 못해. 클라이언트에게 변명했어요. 지수는 밤에 혼자 울었어요. 오빠, 미안해. 하지만 해주는 듣지 못했어요. 그는 새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자. 그는 생각했어요. 지수의 배신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헌신은 조심해야 해. 해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수는 편지를 썼어요. 오빠,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찢어버렸어요. 늦었어. 그녀는 한숨 쉬었어요. 해주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수락할게. 상사에게 말했어요. 새 사무실로 옮겼어요. 이제 앞으로.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 나타났어요. 지수의 목소리, 민호의 웃음, 태용의 메시지. 해주는 일을 악물었어요. 잊자. 그는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지수는 멀리서 서울을 생각했어요. 그곳에 오빠가 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해준의 복수가 완벽했어요. 그녀의 삶이 무너졌어요. 해준은 혼자서도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 강함 뒤에 아픔이 숨겨져 있었어요. 해준은 주말에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아들, 요즘 어때? 어머니가 물었어요. 해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일 바빠요. 아버지가 서류를 봤어요. 이혼 끝났네. 잘했어.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자유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어요. 지수 그애. 왜 그랬을까? 혜주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마음이 그렇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어요. 로맨스 소설. 하지만 중간에 덮었어요. 현실은 다르지. 지수는 새 직장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어요. 과거는 잊자. 동료가 말했어요. 지수는 웃었어요. 네, 노력할게요. 하지만 밤에 꿈에서 혜준이 나타났어요. 왜 배신했어? 지수는 깨어나 울었어요. 미안해. 민호는 새 헬스장에서 일했어요. 회원님, 자세 고쳐요. 하지만 예전 열정이 없었어요. 태용은 파티를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손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숫자가 적었어요. 혜주는 회사 파티에서 웃었어요. 축하해. 동료가 잔을 들었어요. 혜주는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새 시작이야.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지수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집 베란다에 서서 별을 봤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중얼거렸어요. 지수는 편지지를 버렸어요. 보낼 수 없어. 그녀는 창문을 닫았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갔어요. 몇 달 후 혜주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물었어요. 혜주는 대답했어요. 혜준이요. 그들은 커피를 마셨어요. 과거 이야기할까? 여자가 웃었어요. 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천천히. 지수는 혼자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오빠, 행복해.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민호는 옛 회원을 만났어요. 요즘 어때? 회원이 물었어요. 민호는 웃었어요. 바뀌었어. 태용은 새 클라이언트를 찾았어요. 이번 이벤트 잘 부탁해. 하지만 불안했어요. 혜준의 복수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지수는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용서해 줄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생각할게. 지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혜주는 회사에서 성공했어요. 좋은 결과네. 상사가 칭찬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어요. 빈집.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게 내 삶이야. 그는 불을 켰어요. 밤이 찾아왔어요.